여기 한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의사는 그런 여성에게 위로만 건넬 뿐인데요. 하지만 이 일은 여성의 인생을 바꿔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장래가 촉망받는 아이로 자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좋은 곳을 졸업하였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여 유능한 컨설턴트로서 바쁘게 삶을 살아왔답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하고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지만요. 저는 가장 젊고 예뻤을 때 같은 회사의 동료와 눈이 맞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아이를 바로 가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몇 년 뒤쯤에 가지기로 하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의 일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피임과 임신 주기 관리도 철저히 하며 그렇게 저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던 중이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지나 저희가 직급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니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보니 남편은 마침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아이를 가지려는 의지가 강했죠. 하지만 하늘이 내려주시는 축복은 저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시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이 없었던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제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제 난관 기능에 문제가 있어 난관이 막혀 있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자가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증상이 심하여 수술로도 치료가 어려운 데다가 아이 가지는 걸 미뤄온 탓에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선지라 어렵게 낳게 된다고 해도 노산이라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이야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다지만 당시로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거든요. 웬만한 병원을 다 수소문하며 찾아다녀 보았지만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지내는 저를 보며 남편은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하기가 싫었습니다. 사실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버텨온 것도 다 나중에 우리 아이를 위해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버텨온 거였거든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채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이웃집 부인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입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언니네가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중인데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양을 원한다면 언니를 통해 아이들이 있는 괜찮은 시설들을 좀 알아봐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웃집 부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을 주며 키우면 뭐가 다를까 싶은 마음이 점점 들었고 남편과 함께 상의하여 결국 저희 부부는 입양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와 남편은 저희와 비슷한 생김새의 백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백인 입양아를 찾으려 시설을 이곳저곳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한 작고 귀여운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백인이 아닌 동양인이었지만 눈이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데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도 참 잘 듣고 너무 착한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에게 엄청 마음이 끌렸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도 이 아이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그 동양인 아이로 입양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의 고향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와 그 한국인 아이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당시 아이는 3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요.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와의 인연을 예감하였다는 듯 활기찬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운명도 참 기구했더라고요. 원래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한번 왔던 아이인데 입양을 했던 부모가 몇 개월 뒤 불운의 교통사고로 둘 다 사망하는 바람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시안이라 그런지 입양아를 구하는 부모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 꽤 긴 기간을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아직 3살이라 지나온 날들이 기억에 남아있긴 어렵겠지만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순탄치 못한 인생길을 걸었던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더욱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눈빛이 똘망똘망하던 아이는 저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역시나 저희가 처음 느꼈던 첫인상처럼 자랄수록 정말 총명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예의도 무척 발랐죠. 또 자라면서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부모를 보며 자연스레 자신이 입양아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저희에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잘 따라주었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상처를 받거나 저희에게서 거리감을 느끼는 게 아닐지 말이에요. 그런 입양 가정들도 은근히 많다고 하길래 걱정이 많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고맙게도 저희를 잘 따라주는 아이 덕분에 그런 걱정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쓰일까봐 내색도 안 하고 우리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해주었어요. 참 어른스럽다고 느꼈죠.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공손하고 예의가 발랐어요. 즉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 착한 딸아이를 참 이뻐해 주셨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예절이 바르고 공손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딸아이는 한국에서 자란 것이 아닌데도 타고난 DNA에 그런 예절과 공손함이 배어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학교에선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답니다. 또 동양인이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지만 아이는 성격도 밝고 착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학급에서 반장도 맡을 정도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리더십까지 강했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였죠. 저희는 다른 입양 가정과도 서로 교류하며 정보 공유도 하고 육아 팁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중 중국인 아이를 입양한 가정과 특히 가깝게 지냈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권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공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중국 아이를 입양한 부모와 자주 만나며 서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은 것도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착하고 기특한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회사 일 때문에 가끔은 아이를 신경 쓰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딸아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저희한테 서운한 것도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늦게 퇴근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알아서 다 해놓고 식사를 챙겨 드시라고 요리를 해놓기도 하며 그렇게 저희 부부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었답니다. 이렇게 착한 제 딸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제 딸아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줄곧 좋은 성적을 받으며 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착실한 모범생으로 선생님들께도 늘 칭찬받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원만한 대인관계와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이 모든 의사 과정을 착실히 잘 마친 뒤 결국 제 딸아이는 미국의 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딸아이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그러한 딸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며 딸아이가 가진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느껴졌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딸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고요. 저는 딸이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딸아이의 뛰어난 머리와 끈기 덕분이지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죠. 그저 딸아이의 발전을 지켜보고 사랑하며 딸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저희 딸아이는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가 생겼을 때도 절대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평범한 자취방에서 지내며 소박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매달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신은 운 좋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 이렇게 잘 컸지만
아직도 고아원에는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며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했어요. 딸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조그마했던 아이가 어느덧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의 감회가 정말 새로웠죠. 자신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녀의 깊은 마음은 저희 부부에게도 큰 영감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하게 지냈던 그 중국인 아들을 입양했던 가정은 지금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해요. 아들이 성장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요즘에는 마약에 빠져 사고를 치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거의 연을 끊고 지내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공을 참 많이 들이던 집이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저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의 고아원에서 이 한국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준 하늘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딸아이는 미래의 고아원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착한 거 있죠. 남은 여생을 시골에서 한적하게 보내고 있는 저와 남편은 그런 딸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는 저희가 딸아이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지내는 중이랍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딸아이와 함께한 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와의 일상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딸아이의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눈빛은 우리 가정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었고 딸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답니다. 그 행복한 기억들이 저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딸아이와의 일상은 인생의 참된 보물이 되어 이제는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더욱 특별하고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국인 딸아이를 저희 부부에게 내려준 하늘에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훌륭하게 자란 한국인 입양아와 행복한 인생을 보낸 미국인 엘레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